장례식까지 다 치렀는데 영안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유산을 계산하던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깨어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던 날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얀 고요 속 한 여인의 숨소리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한도연 70이 되는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누구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노년을 살아왔던 그녀는 아들 집에 오랜만에 방문한 날,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다. 응급실에서 분주한 의사들의 목소리 사이로 미묘한 한숨이 섞여 들렸다. 맥박 없습니다. 11시 45분 사망으로 기록합니다. 도연의 입가엔 미처 다 내뱉지 못한 말이 머물러 있었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며느리 차미정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보험은 자동 지급이지. 장례식은 소박하게. 그리고 어머니 명의 집, 그거 오늘 중으로 명의 이전 신청해. 그 말에 아들 서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다. 장례식 준비보다는 유산 목록 정리에 바빴던 두 사람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날 밤 도연은 차가운 영안실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공간. 누운 채 숨을 고르던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다. 시트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참 시원하네. 나 어릴 때부터 무섭기만 했어. 눈치 보이고 매번 비교당하고. 이제서야 우리 인생 시작이야. 진욱 씨. 어머님 장례 끝나고 바로 이 집도 리모델링 하자. 그 커튼 보기 싫었어. 어머님 스타일 너무 답답하잖아. 아들이었다. 며느리였다.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죽은 사람인 척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의사의 실수였을까 아니면 하늘이 준 기회였을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누워만 있었다. 듣고 숨죽이고 기억했다. 며칠 후 병원은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가족에게 발급하고 관에 넣은 채 장례식장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날 백도환이라는 이름표를 단 인턴 의사가 관 속에 그녀가 미세하게 눈을 떴다는 걸 알아챘다. 놀란 도환은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 살아계세요? 들리시죠?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가만히 계세요. 절 믿어주세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환은 도연을 병원 뒷문으로 이송했고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장례식장에는 관이 그대로 도착했고 빈관을 본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화장하겠습니다. 라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래야 했으니까. 하지만 한도연은 그날부터 살아있는 유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백도환은 병원의 조용한 창고에 그녀를 눕혔다. 하얀 침대 위 산소호흡기도 없이 살아 숨쉬는 한도연은 그저 고요하게 눈을 떴을 뿐이었다. 할머니,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도안의 손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결심에 차 있었다. 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철회하지 않았다. 영안실 관리 실수. 그런 건 없었다. 뇌사 상태에서 가끔 그런 반응이 있다는 식의 어물쩍한 대답뿐. 기록은 변하지 않았다. 한도연은 공식적으로 사망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도안은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로 했다. 한 달 후 도시 외곽의 낡은 원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 방 한켠, 도연은 작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다. 평생 쓰던 화장품 대신 약국에서 산 수분 크림을 바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없는 사람이야. 손에는 병원에서 몰래 들고 나온 작은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계좌번호,
아들의 채무 내역, 보험금 수령 문서. 모두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백도환은 매일같이 식사를 챙겼고 틈틈이 도연과 대화를 나누었다. 왜 그날 그렇게 조용히 계셨어요? 도연은 웃지 않았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 가족한테 그렇게 당했는데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그 대답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안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이어리에는 매일 새로운 문장이 적혔다. 2023년 12월 10일. 차미정의 친구가 운영하는 마사지숍. 예약 완료. 12월 13일. 진욱의 회사. 대출 상담 내역 파악 완료. 12월 15일. 4명의로 된 유언장. 원본 확보 예정.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누구도 다치지 않게.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게. 어느 날 도연은 동네 슈퍼에서 중학생 아이 하나를 보았다. 낯이 익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안이. 그 아이는 그녀의 손자였다. 그녀를 모른 채 지나쳐갔다. 너무 컸고 너무 멀어져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내가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할머니였는지 모르겠어. 백도환은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는 그 온기를 느꼈다. 며칠 뒤 도연은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사망하신 한도연님 명의의 보험 상품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수령자 정보 확인이 가능할까요? 상담원은 대답했다. 네, 수령자는 아드님 서진욱님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수령 절차 완료되셨고요. 도연은 짧게 웃었다. 그럼 저도 받을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한도연이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다. 살아있지만 없는 사람. 그 이름 아래 한도연은 이제부터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지워가기 시작했다. 차미정 고객님, 오랜만이네요. 이번엔 어깨 쪽이 많이 굳으셨어요. 조용한 마사지숍. 도심 외곽 작지만 단골 위주의 프라이빗 공간. 미정은 별다른 의심 없이 옷을 갈아입고 테이블에 누웠다. 그녀를 응대한 마사지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중년 여성이었다. 네. 애 키우랴 회사 봐야 하랴. 나이 드니까 안 풀려요 진짜. 등을 꾹꾹 누르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손바닥이 그녀의 목 뒤로 옮겨졌다. 미정 씨, 사람이요. 너무 풀리면 긴장이 풀려서 실수하더라고요. 네. 지나치게 편하면 다 가진 줄 알죠. 근데 그게 꼭 무너지기 직전이더라고요. 차미정은 눈을 떴다. 그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기엔 늦었다. 그녀의 등을 꾹 누르던 손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마사지사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렸다.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에 남겨진 건 자신의 결혼 전 은밀한 동영상 USB 한 개였다. 그날 밤 서진욱은 사무실에서 이메일 한 통을 열었다. 보낸 사람 미상. 제목 당신의 부인을 믿습니까? 링크 하나와 함께 첨부된 건 과거 차미정이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장면이었다. 진욱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미정이 내가?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미정을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다. 오래된 영상이라고 함정이라고. 그러나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USB에선 미정이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파티를 준비한 장면, 보험 수령 후 명품백을 쇼핑하는 장면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거 누가 찍은 거야? 감시당한 거야? 누군가 우리를 노리는 거야? 미정은 패닉 상태였다. 진욱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술을 들이켰다. 눈동자가 붉게 충혈됐다. 그는 그날 처음 어머니의 부재를 생각했다. 다음 날 도연은 중고시장 앱에 진욱의 회사 주식 원본 서류를 익명으로 등록했다. 이상한 메모와 함께였다.
이 물건은 가짜가 아닙니다. 가족보다 무서운 건 자식의 진심이거든요. 한편 손자 태아는 친구들과 놀다 우연히 중고 물품에서 그 게시물을 보게 된다. 사진 속 작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온다. 어? 이거 우리 할머니 쓰던 거랑 똑같다. 집에 돌아온 태아는 아무 말도 없이 방 안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진 앨범 안에서 익숙한 글씨체의 쪽지를 발견한다. 태아야, 너는 항상 다정한 아이였어. 언젠가 내가 날 먼저 알아보길 바랄게. 태아는 순간 멈췄다.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시 도연의 원룸.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고요히 혼잣말을 한다. 나는 괴물이 아니었어. 당신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백도화는 한참을 바라보다 말없이 컵을 건넸다. 이제 시작이죠? 아니요.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시작은 벌써 끝났어요. 이제 수학의 시간입니다. 대표님, 부동산 명의가 아직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서진욱은 핏대를 세우며 노트북을 탁 쳤다.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망진단서도 있고 유언장도 처리됐어요. 하지만 원본 유언장이 접수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몰랐다. 그 유언장의 원본은 지금 도연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같은 시각 도연은 구형 복사기를 꺼내 오래된 문서를 재복사하고 있었다. 그 종이 위엔 분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집도 주식도 예금도 아들에게는 절대 넘기지 말 것. 그게 도연이 남편과 함께 공증받은 유언장의 진짜 문구였다. 진욱과 미정이 들고 있는 유언장은 병원 행정팀의 실수로 오기된 임시 사본이었다. 도연은 복사본을 도안에게 건넸다. 이걸 지금 바로 쓰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도연은 웃지 않았다. 쓰게 만들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종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야죠. 며칠 후 진욱은 고급 로펌을 찾아갔다. 그냥 유산 말고 회사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펌 대표는 웃으며 물었다. 회사를 살릴 겁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남긴 죄를 덮을 겁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로펌은 도연이 10년 전 비자금 세탁 사건에 간접 연루되어 있었다는 정보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진욱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과거를 의심하게 된다. 밤이 깊은 어느 날, 도연은 도심의 한 고층 빌딩 안 투자 설명회장에 앉아 있었다. 이름은 박지연. 위조된 주민등록증, 조용한 복장, 고요한 눈빛. 앞에는 진욱이 프리젠테이션을 진행 중이었다. 저희가 이번에 인수하려는 기술기업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 문이 열렸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진욱은 고개를 돌렸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번 자금 조달 구조에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 명의자가 아직 사망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거 어디서 누가?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도연 씨.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날 밤 미정은 악몽에서 깼다. 거실 한복판에 검은 옷을 입은 도연이 앉아 있었다. 왜 그래요? 진욱이 물었다. 나 나봤어. 어머니였어. 분명히 그 목소리. 그만해, 미정아. 우리가 미친 거야. 어머니는 죽었어. 그러나 진욱도 불안했다. 집 앞 현관문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유산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그건 사랑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도연은 옛집 앞 골목길에 서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문 사이로 손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싸늘했다. 진욱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밤늦은 시간 도연은 작은 탁자 위에 사진첩을 펼쳤다. 표지가 달아있는 낡은 앨범. 손끝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혼잣말을 시작했다. 여기 이건 진욱이 2살 때. 이건 내가 울면서 안았던 첫날. 사진 속 진욱은 포대기 속에서도 활짝 웃고 있었다. 도연은 그 아이를 다시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가 곧 눈가를 닦았다. 그때 난 어떻게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게 결국 독이었지. 1986년 여름. 젊은 도연은 양복 차림으로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제발 그 여자는 그만 만나. 진욱이한테 아빠를 이렇게 기억시키고 싶지 않아. 넌 항상 아이 핑계야. 진욱이, 너보다 나한텐 그 여자가 편해.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 아이만은 절대 나처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강하게 키웠다. 감정을 줄이고 실수를 꾸짖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잘해라만 반복했다. 도연은 작은 종이에 적힌 짧은 글귀를 꺼냈다. 아이를 키울 땐 말보다 눈빛이 중요하다.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글은 진욱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그걸 버릇 나빠질까봐 묵살했다. 할머니?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백도환이 서 있었다. 방금 혼잣말하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과거랑 이야기 좀 했어요. 도환은 조용히 앉으며 말했다. 후회하시나요? 도연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욱이를 내 분노로 키웠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 외도에 대한 수치, 그걸 죄다 진욱이한테 쏟아부었죠. 하지만 진욱 씨는 어머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도연은 단호했다. 그 애는 날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내 장례식 날 그렇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도연은 양로원 한켠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을 숨긴 채 이름 없는 사람으로 노인들을 돌봤다. 그러다 한 노인이 말했다. 이상하게 정이 가네요, 자매님. 눈빛이 우리 딸이랑 닮았어요. 도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 눈빛, 혹시 외로움이었나요? 진욱은 그 시간 집안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다. 그러다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다. 1997년 엄마의 음성. 재생을 누르자. 어린 진욱에게 남긴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욱아, 넌 항상 밝았어. 엄마는 그게 두려웠어. 혹시 그 밝음이 꺼질까봐. 그래서 엄마가 좀 무섭게 했단다. 그건 미안했어. 그제서야 진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연은 골목길에서 태아를 마주쳤다. 이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도연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태아가 덧붙였다. 냄새가 우리 할머니랑 같아요. 옷에서 나는 따뜻한 냄새. 도연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초겨울 회색빛 도심 속 고급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검은 외투의 단추를 천천히 잠갔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박지연 투자자라는 가명을 달고 진욱이 대표로 있는 신생 벤처기업의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날이었다. 이번 추가 자금 확보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진욱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다. 청중 속에는 미정, 변호사, 기자 몇 명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용히 앉은 도연. 그녀의 시선은 흔들림 없이 진욱을 향해 있었다. 현재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이 한도연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선 법적 확인을 마쳤습니다. 도연은 손을 들어 올렸다. 확인됐다고요? 진욱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네. 사망진단서와 유언장을 기반으로. 그 유언장 원본입니까?
공증 확인 마쳤나요? 사본이나 임시본이라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이 술렁였고 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욱을 쳐다봤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한도연 씨는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법무법인 청에 문서를 전달했다. 그것은 유원장 원본과 공증 문서, 그리고 진욱이 회사 돈을 유용한 내역을 정리한 정황 증거였다. 이걸 진짜로 제출하실 건가요? 도안이 물었다. 도연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대답했다. 법은 거짓말을 못해요. 가족은 거짓말을 해도. 다음 날 주식 관련 뉴스에서 도연의 이름이 언급됐다. 한도연 유원장 위조 의혹, 상속자 서진욱 회사 담보 불법 설정 정황.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큰 화제를 낳았다. 죽은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이건 사기지. 시어머니 죽자마자 유산으로 회사 만든 아들이래. 댓글은 싸늘했고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진욱은 망연자실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미정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주주총 회장에 있던 그 여자가. 그 눈, 내가 본 적 있어. 그건 어머니 눈이었어. 그만하라고 했지. 그분은 돌아가셨어. 하지만 진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근데 왜 그 눈을 계속 보는 거지? 며칠 후 도연은 옛집을 다시 찾았다. 밤이었다. 대문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두고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안에는 유언장 사본, 그리고 손글씨 편지 한 장.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야. 돈이 아니라 진실이야. 그걸 안고 살든 버리든 내 몫이야. 엄마가 아닌 인간 도연으로서 마지막으로 남긴다. 다음 날 도연의 행방은 또다시 사라졌다. 기자들은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그런 사람 본 적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리고 양로원 자원봉사 명단에서도 박지연이란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장례식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진실은 이제 막 모든 이들을 매장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손자 태아의 말에 담임 교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태아야, 할머니는 돌아가셨잖니. 장례식도 너 다녀왔다며. 그런데요, 꿈에서 자꾸 나와요. 그 목소리, 그 냄새. 그리고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진짜로요. 선생님은 더 묻지 않았지만 태아는 확신을 품은 눈빛이었다. 진욱은 회사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언론은 도연의 생존 여부를 끝없이 파고들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해명하셔야 합니다. 어머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셔야. 그럼 난 사기죄야. 회사 돈도 유산도 다 토해내야 돼. 진욱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다 서랍에서 익숙한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도연의 필체였다. 내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날 버린 그 순간부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옛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이미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도연이 살던 흔적은 지워졌고 창문은 먼지투성이었다. 진욱은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과거 가족 사진들을 꺼내 펼쳤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진욱은 그 사진 속 어머니의 표정을 처음으로 찬찬히 바라봤다. 저 눈. 사랑이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외로웠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도연은 근처 건물 옥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살던 집, 한때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 백도환이 다가와 묻는다. 할머니, 이제 그만 용서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용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채야 시작되는 거야. 난 지금 유령일 뿐이야. 같은 시각 미정은 정신과 진료실에서 울고 있었다. 그 여자의 그림자가 자꾸 보여요.
장례식 날 관 속에서 눈을 뜨던 그 얼굴. 그게 진짜였을까요? 의사는 조용히 메모를 적을 뿐이었다. 당신이 느끼는 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얼굴을 갖고 있나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태아는 방 안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봉투 하나 그리고 할머니의 냄새가 밴 손수건. 그 안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태아야. 언젠가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땐 꼭 말해줘. 내가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사랑해. 할머니가. 태아는 울음을 삼키며 문을 열고 달렸다. 할머니. 할머니. 거리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따뜻한 빵 냄새와 함께. 도연이 태아의 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양로원 뒤뜰 햇살이 드문드문 들어오고 있었다. 도연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 손길은 정갈했고 마음은 고요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이 손도 누군가를 밀치기보단 감싸줄 준비가 되었구나. 며칠 후 법무법인 청해에서 서진욱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전달됐다. 한도연 명의 재산 상속 포기 공증문서 접수 확인서. 그리고 아래에 쓰인 낯선 서명, 박지연. 진욱은 손에 힘이 빠졌다. 그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결국 나도 용서해 주셨군요. 같은 날 미정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양로원 명단을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박지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진짜였구나.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양로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도연은 퇴소한 뒤였다. 원장은 말했다. 그분 자신은 이제 떠난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동안 사라지겠다고요. 겨울방학을 맞은 태아는 외갓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손엔 도연이 남긴 손수건. 그 순간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태아야. 그 목소리는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그 톤이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짧았지만 그 미소 많은 할머니였다. 태아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지. 그래. 근데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할머니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야. 도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묘지를 찾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다가 돌연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를 외롭게 했고 나는 아들을 외롭게 키웠어. 그래도 우린 다들 누군가의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어. 그녀는 묘비 위에 작은 유서를 올려두고 일어섰다. 그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고 누구의 어머니였으며 지금은 그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도연 아니 박지연 올림. 그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밑엔 눈이 부드럽게 쌓이고 있었다. 백도환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살며시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끝났고 진짜 장례식은 이제 막 끝난 셈이었다. 살아있지만 죽은 척, 죽었지만 살아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한도연 씨처럼 죽은 척 살아남아 복수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은 더 흥미롭고 진한 은빛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